대표님이 이제 네. 그 임대 관련해가지고 네. 뭐 전단지 같은 거를 만들었다. 네. 그럼 뭐 직접 가서 돌리시나요? 보통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내일은 건물주 내건주 정이사입니다. 수부동산 중개법인 권명수 대표입니다. 네, 밖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 3일 정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 비가 끝나면 제가 좋아하는 가을이 오지 않을까. 사실 제가 가을의 남자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이렇게 뭐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이어가게 되는데 오늘 들고 오신 이야기는 뭐 어떤 내용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채널을 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강남의 빌딩을 매입을 하셔서 건물주가 되시고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임차인을 어떻게 발굴하냐 그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나 말씀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온라인이라든가 뭐 신문 매체를 보시면 뭐 공실률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좀 걱정이 되고 또 뭐 스트레스도 받고 뭐 그런 일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자,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뭐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건물들에 대한 그 공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분이 해야 할 일들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대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아마 건물 관리하는 것 또한 그 직접 하시기에는 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사실 모양새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그 건물주들 같은 경우는 위탁을 좀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실 예정인데, 그럼 대표님 그 네. 공실 관리 뭐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전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공실 관리 임차인을 저희가 모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률과 관련된 그렇죠, 적정 수익률. 임대료를 산정을 해야죠. 네, 기본적으로 주변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통해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주변의 임대 사례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저희하고 저희 건물 컨디션하고 보정을 하면 돼요. 보정을 하는데 임대료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입지죠. 입지. 예, 입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인 비교 대상금하고 저희 건물하고 뭐 진입로가 더 좋다든가 아니면 저 여기서 더 가깝다든가 이런 부분을 입지를 따지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죠.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임차인분들은 이게 실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뭐 지가가 얼마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구조의 모양,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지 아니면 직사각형인지 뭐 정사각형인지 그런 걸 따지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개방감을 나타내는 층고, 그 다음에 유리창 채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테라스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그 가장 또 인테리어 할 때 레이아웃 따지는 기둥이 정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이게 상대방 비교군하고 비교를 해서 점수화해서 임대를 책정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입지나 구조적인 부분은 이미 건축을 했을 때 어떻게 다시 만들기가 힘들지만은, 그렇죠. 신축이 아닌 예, 이상은 예, 뭐 신축한 거를 다시 뜯어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감재. 마감재. 마감재는 좀 고급화하시는 게 가장 실제 사용하면 피부 와닿기 때문에 마감재라든가 그 다음에 조명, 이거 이제 조명이 간접 조명이냐 뭐 우물천장 조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장단점을 비교해서 목표 임대가를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존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중앙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양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건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리모델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간이 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받기는 어려워요. 그게 이제 좀 현업의 일을 하면서 사실 네모 반듯한 30평하고 약간 뭐 디귿자 형태의 30평하고 그거는 똑같이 30평으로 느껴지진 않거든요. 분명히 그 데드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 마감재 부분, 뭐 대표님이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어설프게 이제 돈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가다가 돈을 좀 최대한 어떻게 아껴보려고 해서 뭐 딱 누가 봐도 좀 그냥 기본적으로만 마감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 임대료 받기가 좀 어렵죠. 그냥 고급화하지 않으면은 평균 정도 임대료 받을 수 있는 밖에 없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거 그냥 돈 시원하게 한번 지출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와 관련된 것도 저희한테 뭐 상담을 좀 의뢰를 하신다면 저희가 무료로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료가 이제 책정이 됐다라고 네. 했을 때 이제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책정된 임대료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홍보를 해야 하는데 네. 요즘에 홍보는 이제 그 강남은 온라인 쪽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업체한테 얘기해서 하고 네이버 부동산에 다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는 그 인근 주변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한테 또 자료를 제공을 해서 이전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게 하는 게 모든 뭐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럼 뭐 대표님이 이제 네. 그 임대 관련해가지고 네. 뭐 전단지 같은 거를 만들었다. 네. 그럼 뭐 직접 가서 돌리시나요? 보통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접 했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방문하기 전에 전화해서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집처럼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하면은 요즘에 네. 안 되고요. 네. 예전에 그 전단지 드리고 할 때는 네. 환영했지만은 요즘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약속 없이 방문하면 쫓겨납니다. 그렇죠. 저도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한번 일단은 이제 홍보까지 이제 했습니다. 네. 홍보해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죠? 보통 이제 그 부동산들이나 저희가 현수막 같은 거 있으면은 그 직접 전화해서 임차인분들이 이제 현장에 방문하고 싶다가 전화가 오면은 저희가 수시로 바로바로 갈 수 있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임차인분들은 요즘에 여기 아니어도 대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미팅 중인데 나중에 와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약속 나는 거는 조금 저희가 대응이 느린 편이고 좀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전화 오셨으면 안내는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바로 갈 수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약속 잡고 보는 게 좋은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문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현장에 바로 가서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직접 가서 안내를 해주시나요? 그게 원칙이죠. 그렇게 안 하면은 관리가 힘듭니다. 맞아요. 네, 뭐 오셔가지고 불도 안 꺼놓고 퇴실한다든가 문도 안 잠그고 퇴실하면은 내가 수십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약간 이제 아무나 방문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서. 사실 뭐 그 건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하고 뭐 대응을 하는 거하고, 그걸 뭐 그냥 가서 뭐 번호만 알려줘서 그냥 가서 보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그런 거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들 이제 미팅을 딱 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또 건물주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오늘은 이제 예정된 약속이 어떻게 돼 있고 아니면 즉흥적으로 약속이 잡혔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투어는 어느 몇 팀이 했고 반응은 어떻더라.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 임대를 내놨는데 갑자기 내일 임차를 하겠다 그러면 가격이 너무 싸게 내놓은 거 아닌가 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조율할 수도 있는 거고, 내놨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부동산만 와서 사진만 찍고 갔다. 근데 실제적으로 투어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임대료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피드백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주분도 그걸 알고 있으셔야지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임대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미팅을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좀 받음으로 인해서 금액을 뭐 조금 뭐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런 대응까지 이제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임자가 딱 나타났다. 네. 그럼 이제 스텝이 어떻게 되죠? 임자가 나타났으면은 저희가 서류를 좀 받죠. 그 기본적으로 임차 양사하고 사업자 등록자하고 회사가 좀 오래되셨으면은 재무제표를 좀 받는데 소형 빌딩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까지는 받지는 않고 그렇겠죠. 큰 규모의 일정 규모에 넘어가면은 회사 연역을 많이 보죠. 근데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연역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고 근데 요즘에 싫어하는 업종 조금 기피 업종. 기피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업종이 있는데 이건 이런 사례는 좀 마이너스적 요소다. 그걸 잘 보고해서 건물주분께서 이제 잘 판단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제 친한 건물주분 같은 경우도 임대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자기가 뭐 맨정신으로 못 다니겠다고. 근데 임차 조건을 서로 임차인하고 임대인은 서로 협의를 하고 계약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사전에 계약서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 진행하는데 조건이나 협의는 다양한 레파토리가 많은데 오늘은 거기 짧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진행한 임차인 분께서 입주를 하게 된다. 그럼 입주하고 입주 인테리어 했을 때 인테리어 하는 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안내해드리고 또 이제 퇴거하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퇴거 현장도 저희가 검수까지 하고 있어요. 네. 뭐 공과금도 뭐 정산을 네, 다 그렇죠. 해주고 그냥 네. 깔끔하게 그냥 떠나는 걸로 네네.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네. 할 것 같고 사실 오늘 그 대표님이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처음 임대를 하시는 그런 건물주분들에 대해서 임대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 공실에 대한 거를 어떻게 채워가는지에 대한 그런 순서라면 뭐 순서를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뭐 무턱대고 시세 대비 뭐 높게 받으려고 하면 아마 그 공실에 대한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리스크가 좀 더 많이 좀 깊어질 것 같거든요. 그거를 옆에서 진실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어쩌면 뭐 진정한 친구 같은 그런 중개인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뭐 마지막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공실에 대한 걱정은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경기가 나쁠 때나 좋을 때나 현장에 맞춰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공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뭐 건물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이어서 해볼 테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에게 저희 내건주가 있습니다. 예, 함께 가시죠. 수고하십시오.